이렇게 필리핀이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이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 네.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살이 조금 쪘네? 하라고 들으면 요즘 같은 세대는 예. 조금 그 예의가 없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부분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죠. 살이 쪄서 못나 보이나? 아니면 내 건강상 좀 이상이 있나? 뭐가 잘못됐나와 일단 외관적으로 예.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좀 살쪘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예. 한편으로는 그냥 성격이 좋기 때문에 웃고 말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말이 한국 사람이 듣는 거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저보고 살쪘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왜 필리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기준에 비해서 고도 비만이 많은지를 우리가 좀 알려드리자 해놓고는 예. 이렇게 나를 보고 아닙니다. 뜻 생각난 아이디어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 많은 분들이 필리핀을 예.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간혹 저희 댓글에 또 어떤 분들은 뭐 예. 가난한 나라. 예, 그쵸. 근데 의외로 여기 고도 비만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지금 올해로 따지면 계속 좀 성장 추세인데 한 40% 정도가 예.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동남아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비슷한 환경의 베트남이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은 좀 날씬해요. 이렇게 그 필리핀을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른 사람은 아주 말랐고 비만인 사람들은 과도하게 비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60년대, 70년대 이 시절에는 아시아 국가들, 네. 동남아까지 포함을 해서 아시아 국가들은 이 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우유를 먹는다든가 영양소를 생각해서 이런 게 흔치 않은 시절이죠. 네. 그래서 그 시대 때 만약에 좀 뽀얗고 네. 살이 이렇게 착 뱃살도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딱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돈 좀 이렇게 그죠? 뭐 입김 좀 분다. 입김 좀 분다. 저희- 지주라든가. 저희 어렸을 때 그 분유 우량아 사진 같은 걸로 막 해서 맞아.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비만인 네. 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네. 때부터. 근데 우량아 대회 이런 네.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귀티나 보인다. 네. 그쵸. 이 티가 뭐냐면은 약간 이렇게 주름살 없는 네. 탱탱한 피부와, 약간은 이제 좀 살이. 지금 건희의 보통 모습 같은. 지금 딱 좋은 예로. 제 어렸을 때 별명은 비사이로 막가 막 이런 거였어요. 비사이로 막 말라서. 네. 멸치.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좀 부티나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뽀샤시 해가지고 약간 통통한 그런 친구들이 귀티나 보인다는데 지금의 귀티나 보인다는 좀 다르죠. 네, 그쵸. 지금은 귀티나 보인다 하면은 어쩐 좀 외형적인 그런 거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의미가 좀 남아 있어요. 그쵸. 제가 흐르고 왔을 있어요. 때부터도 네.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건이가 지금 이제 물이 많이 올라 있는데 옆으로 물이 많이 올라 있는데도 나가면은 잘생겼다. 예. 이 미모가 다 네. 묻혔거든요. 이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어릴 때 그 인물이 없어졌는데 필리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생겼다, 있어 네.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전에 인식했던 좀 뭐랄까 부유하고 예. 풍성의 의미, 예. 좀 생활이 안정된 의미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역사적인 배경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쵸. 자, 필리핀은 300년이라는 시간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 물론 그전에도 설탕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 기간에 어떤 대량 생산이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사탕수수죠. 예. 사탕수수가 설탕을 만드는데 필리핀의 네그로스 섬에 대량 재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잔존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필리핀 오셔서 빵 드시면 예. 달죠. 예, 달아. 케이크를 먹어도 달고 커피도 이게 믹스 커피 같은 거 보면 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모두 달아요. 스파게티. 아, 그쵸. 스파게티 먹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스파게티가 왜 이렇게 달아 하고. 음식이 필리핀 하면은 짜다는 것만 인식을 하시잖아요. 가만 보시면은 짜고 달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맛 자체가 강해요. 예, 강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그 다음에는 뭐 미국에 또 영향을 많이 받다 많이 보니까. 받았죠. 자,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패스트푸드 음식, 예. 이제 기름이 특히 많이 가미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음식을 보면은 다 튀기죠. 생선도 튀겨요, 닭도 튀겨요, 뭐 그 간식도 튀겨요. 대부분의 음식이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쵸.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 콜라. 그쵸. 이 콜라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꼭 경험하셨을 거예요. 식사하는데 밥하고 고기를 넣고 식사를 하는데 옆에 콜라가 있습니다. 예. 밥 먹고 콜라 마시고 밥 먹고 콜라 마시고. 심지어 아침 먹을 때부터 이 소프트 드링크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콜라와 뭐 스프라이트, 환타, 이게 이 식사 문화에 빠지면 안 되는 하나의 먹거리가 됐기 때문에 네. 그것도 무시 못하지 무시 않을까. 못하죠. 한국에서 살이 찌면 뭐부터 생각하죠? 우리나라요? 네. 다이어트부터 생각하지 그렇죠. 않나요? 다이어트 예. 생각을 하죠. 예. 건강에 문제가 됐든 아니면 외형적으로 너무 살이 쪘든 다이어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이어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운동을 좀 많이 하죠. 운동을 하게 네. 되죠.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단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이미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진짜 운동하고 싶고 우리 아들도 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에서는 악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아, 여기는 너무 더워, 날씨 때문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필리핀에는 열대야 시간이 한 2, 3개월, 길게는 한 4개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처럼 여름입니다. 이 여름에 운동을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뭐요? 살을 빼려고 하면은 네. 내 피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피부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네. 필리핀은요, 한국의 봄과 가을과 겨울에는 저녁에 6시면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여름에는 6시 반이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려면은 아침 이른 시간 아니면은 저녁 그 해 지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 말고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보통 학교 갈 준비를 하거나 일 갈 준비를 네.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녁 먹으거나 저녁 할 준비를 하든가 이게 너무 일상생활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그럼 저녁 먹고 나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저희처럼 이 빌리지라든가 어떤 좀 걸을 수 있는 공간 외 아닌 장소는 위험하죠. 막 아무데나 막 조깅하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할 만한 환경이 구성돼 있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그 이전부터 쭉 흘러온 이 배경부터 근래까지의 모습인데 최근에는 필리핀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살을 빼고 여가 활동을 즐기고 아니면은 개인 트레이너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든가 병원에 건강 검진도 하고 외부 활동 많이 하면서 한국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어요. 네, 그 예전에 제가 운동을 다닐 때 보면은 네. 헬스장이나 이런 데 사람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많아요. 사람들이. 네. 필리핀도 좀 이렇게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그럼요. 오히려 네. 나 입김 좀 불어 뭐 네. 이런 느낌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TV를 보면 필리핀 TV를 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옛날 TV에서는 부자 남자친구와 가난한 여자친구의 교제의 그 네. 슬픈 스토리 이런 네. 역경을 겪는 그런 스토리에 부자 같은 경우는 좀 주인공들이 이렇게 좀 통통하고 뽀얗고 이런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 아닙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거의 한국형 드라마예요. 네, 거의 뭐 저와 비슷한.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것도 어느 정도 경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자기 관리,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필리핀이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도 비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이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 네.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랑 뒤집어진 거죠. 지금은 오히려 좀 약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네. 좀 비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 소득층이 높아질수록 자기 관리를 하면서 조금 그 체형을 유지하는 예.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봐도 이 약간 내가 건강미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약간 프라이드를 느끼는 그쵸. 그게 느껴져요. 딱 그 레깅스 딱 입고 옷 차려입고 그렇죠. 가방 풀 세팅하고 쫙 그런 어깨 피고 걸어 네. 다니잖아요. 나 돈 있어 이러면서. 근데 이 빈부의 격차라는 것 때문에 아직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빈곤층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배불리 먹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안 되고는 있지만 이미 이제 몸과 건강을 관리하는 층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 후에는 좀 살쪘네 라는 말이 예.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말로 들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동남아 여행, 특히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수영복도 입으시고 예쁜 사진도 남기고 싶고 과도하게 다이어트 하시고 막 이렇게 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러 왔을 때 나는 한국 사람한테 비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동남아에서 내가 지내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쉬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여기서는 조금 살이 쪄도 그냥 시원하게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도 입어보시고 괜찮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은 한국의 시선이 아니라 이 필리핀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본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필리핀의 시선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눈에는 세부맘이 제일 이쁘고 제일 섹시해 보여요. 필리핀 사람들이 살이 찐 사람들, 약간은 통통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셨을 때 저처럼 약간 통통한 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여기 여행하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